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하셨나요? 복습 안 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되죠. 이것처럼 저와 함께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시면은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내용을 접하셨다고 해도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실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론을 공부하시다가 나 이거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화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 부족한 부분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이거라도 암기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비우시는 것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좋은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3장 송전 특성 중에서도 단거리 송전선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방금 제가 단거리 송전선로라고 했죠? 자, 그것에 대한 종류를 좀 볼게요. 단거리 송전선로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단거리 송전선로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것보다 긴 중거리 송전선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긴 거 장거리입니다. 자, 단거리 송전선로는요 수 킬로미터예요. 중거리 송전선로는 수십 킬로미터고요. 장거리 송전선로는 100km 이상, 즉 수백 킬로미터의 송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로정수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선로정수 종류 뭐가 있었죠? R, L, C, G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로정수 중에서도 단거리 송전선로는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가 선로정수 중에서도 R과 L만 취급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거리 송전선로에서는요 R, L, C를 고려를 해주게 되고요. 그럼 장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하나라도 뺄 수가 없는 거죠. R, L, C, G를 모두 고려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R, L을 고려하는 단거리 송전선로는 그런 회로보다, 그러니까 분포되어 있는 것보다 선로 정수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서 집중 정수 회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집중 정수 회로는 중거리 송전선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집중 정수 회로고요. 그러면 장거리 송전선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길이가 길어서 이제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로 정수를 좀 분포되어 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분, 포, 정, 수,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단거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로정수는 보통 선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저항이 있고요. L이 있고요. 자, 이쪽에서 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처음에 있는 저항 기호가 말 그대로 저항이고요. 자, 그 옆에 있는 건 L이고 그 옆에 있는 건 C, 그 밑에 있는 건 C.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누설 컨덕턴스 G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이제 송전선로의 선로정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거리 송전선로를 한번 보시죠. 단거리 송전선로 뭐라고요? 집중 정수 회로라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이게 끝이죠. 왜냐하면 단거리는 R과 L만 고려하니까요. 자, 그럼 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선과 대지 간의 전압을 대지 전압이라고 하죠. 자, 여기 사이에 걸리는 송전단 전압이라고 해서 송전단 대지 전압 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받는 쪽이라고 해서 수전단 대지 전압 E의 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L이 되는 것이고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 전류가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여기 R과 L 요 지점 요 파란색으로 그린 지점이 바로 임피던스 Z가 되는 겁니다. 단거리 송전선로에서의 임피던스 Z가 바로 R과 L을 고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전압 강하라는 것을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압 강하요. 자, 전압 강하는 이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동그라미보다는 요게 좋겠어요. 전압 강하. 전압 강하는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제부터 약속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E라고 표현할 겁니다. E. 알파벳 E라고 쓸 거예요. 이제 E라고 보이면 전압 강하구나. 물론 전기자기학에서 전자도 E라고 표현을 하지만 전력공학에서는 전압 강하를 E라고 표현할 겁니다. E.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도를 좀 그릴 건데 이 벡터도 하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벌써부터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벡터도를 그려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좀 전압 강하를 좀 공식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려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좀 너무 그림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결과값만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에서는 부하가 유도성 부하입니다. 유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전류가 흐르거든요. 지상전류는 결국에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늦게 되는 그런 전류를 지상전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유도성 부하가 흐르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벡터를 표현할 때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R이라는 수전단 전압의 벡터도입니다. 이 R이라는 수전단 대지 전압의 벡터도. 자, 그러면 전류가 전압의 위상보다 늦다고 했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상 전류 I의 벡터가 돼요. 그러면은 이 대지 전압과 이 전류 간에 상차각이 있겠죠.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세타, 각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압의 벡터도를 그려야 되는데 자, 지금 선로에 뭐가 있으면 뭐가 있나요? R과 L이 있죠. R은 저항이고 L은 뭐예요? 리액턴스예요. X. 리액턴스 X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를 그릴 때 우리가 전류 I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저항에 흐르는 전압 강하, 걸리는 전압 강하는 V는 IR, 기억나시죠? V는 IR 하게 되면은 요 전류의 위상과 동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IR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리액턴스 남았죠. 리액턴스 전압 강하는 IX입니다. 그런데 이 리액턴스가 이제 유도성이라 그래서 벡터도가 이렇게 90도 늦게 그려지는 경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전압 벡터도이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요 전류의 위상, 전압의 위상이 더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90도. 자,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요게 이제 IX가 되는 겁니다. IX. 그러니까 다시 전압의 위상은, 그러니까 저항은 전류와 동상이지만 요 리액턴스는 전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앞선 걸로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이제 이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송전단 전압 ES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점선을 한번 내려볼게요. 끝에 만나는 지점으로 부터 이렇게 점선을 내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흰색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흰색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흰색 실선을 1번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실선을 2번 동그라미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을 3번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흰색 점선을 4번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90도예요, 여러분.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송전단 대지전압 ES라고 하는 것은 루트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뭘 더해줘야 돼요? 4의 제곱을 더해준 거에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4번에 해당하는 값은 일반적으로 값이 작게 됩니다. 어떨 때 이 송전선로에서 무시될 수 있어요. 그 값이 거의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고려하지 않게 돼요. 근사치에 의해. 그러면 뭐만 남나요, 지금?
1번, 2번, 3번의 제곱만 루트 안에 남았기 때문에 요 제곱과 요 루트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번, 2번, 3번만 지금 남은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자, 1번, 2번, 3번이 무슨 성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위쪽에다, 옆쪽에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2R이죠. 그쵸? 2R. 자,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R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지금 세타가 동일하게 여기 세타로 되고, 그쵸?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쪽도 세타가 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가로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90도일 때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죠. 결국에 여기라고 하는 것은 I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3번을 구하려면은 요 빨간색의 길이가 결국에 여기 점선 근 길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여기가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냐면 이번엔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쵸? 그러면 IX분의 요건데 요걸 구하려면은 결국에 3번은 IX의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송전단 대지전압은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그럼 이거 그대로 그냥 더해줍니다. 자, 2R 더하기 뭐예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뭐예요? X 사인 세타 더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I가 있죠? 그럼 I로 묶어볼까요? 사이좋게 이렇게 묶어봅시다. 그러면은 I가 되고요. 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물론 전압의 단위니까 볼트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R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S-2R은 뭐예요? 여기 지우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부분 ES-2R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측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 그것이 바로 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들을 통해서 지금 E라고 하는 전압 강하를 구해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유도해낸 겁니다. 함께. 자, 정말 잘하셨고, 결국에 지금 이거는 어떠한 거냐면 이게 이제 단상이에요, 단상. 단상에서는 대지전압이라든지 선간전압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 단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가 단상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삼상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선간전압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VS-VR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V가 선간전압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상에서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뭐라 그랬죠? 대지전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대지전압에 루트 3을 곱해준 것과 같구나.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루트 3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돼요. 자, 물론 단위는 바뀌는 게 없죠. 볼트가 되고 이게 뭐라고요? 상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 단상일 때 요 R과 X의 값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R과 X는 이선 전체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단상 이선식이거든요. 그 이선 전체분의 R과 X를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선 전체분이 아니라 전체 저항이나 전체 리액턴스가 아니라 일선당으로 물어봤다면 그러면 여기에 2를 곱해줘야 돼요. 다시 이거 R과 X가 그냥 I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쓰려면 저항과 리액턴스는 이선 전체분이어야 하고 만약에 일선당 저항과 리액턴스로 주어졌다면 여기에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일 경우에는 요 R과 X가 뭐 삼상 삼선식이라 해서 3을 곱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삼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한상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R과 X는 한상 전체분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단상 전압강하 공식은 이거고 삼상 전압강하 공식은 이거다. 그때 R과 X는 이선 전체분 한상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이제 기억나시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단상인지에 따라 삼상인지에 따라 전압강하 공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단상을 적어보겠습니다. 단상을 적게 되면은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단상일 때는 요 I 전류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자, 수전단 전압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분의 전력 P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는 VI 코사인 세타 유효 전력 공식이에요. VI가 피상전력 역률을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요 코사인 세타와 요 코사인 세타, 요 코사인 세타와 요 사인 세타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지워지게 되고 요 뒤쪽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돼요.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단상뿐만이 아니라 삼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삼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가 3이잖아요. 삼상.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붙는다고 했나요? 루트 3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루트 3이 붙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워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리고 지금 요 식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삼상이든 단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이제 그걸 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곱하기 루트 3이 있어야겠죠? 이게 맞죠? 왜냐면은 보세요. i를 이렇게 바꾼 거고 요 앞에 루트 3은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루트 3 지워져서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단상과 삼상에 따라서 전압 강하가 달라졌지만 요 공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단상, 삼상 상관없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사용해서 그리고 전력을 사용해서 전압 강하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요 공식이 좀 많이 사용이 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를 배웠어요. 배웠으면 우리가 이제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가 사실 전압이 만약에 높아요. 제가 만약에 100V를 줬는데 저쪽에서 90을 받으면 전압 강하가 10이죠. 근데 제가 10만을 줬는데 저기서 99,990을 받았어요. 그럼 똑같이 전압 강하는 10인데 이게 100V에서 90V 되는 거랑 10만에서 99,990이 되는 거랑 좀 비율이 다르지 않나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는 엄청 미미한데 여기서 봤을 때는 되게 크잖아요. 10V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송전선로에서는 이 전압 강하보다는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엡실론이라고 할 거예요. 엡실론.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 강하율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하의 비를 말할 거고요.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를 곱해준 것이 뭐다? 전압 강하율이다. 전압 강하률 아닙니다. 율입니다. 율.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냈었죠? VS 마이너스 VR 이라고 나타냈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삼상 기준으로 적고 있지만 만약에 단상이면 여기가 다 대지전압 ES, ER, ER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은 우리가 VS-VR 그리고 VR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럼 이것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VS-VR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삼상인 경우에는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분모에는 똑같이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VR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꿨죠? 아까 삼상의 경우에는 I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R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P 라고 바꿨죠. 삼상의 경우에는 전류를.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VR의 제곱에다가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까 전압강화 공식에서 비교했을 때 이 VR이 아까는 그냥 VR이었는데 이거는 VR의 제곱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강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반비례하냐면 이 V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교재 형광펜에 아마 비례 관계가 좀 색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점을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전압강화 이제 추후에 10장 들어가서 배우시겠지만 전압강화율과 이 전압과의 비례 관계라든지 아니면 전력과 전압과의 비례 관계라든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교재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다음 중 전압강화율 공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할 수가 있냐면 자, 요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100을 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VS 마이너스 VR을 VR로 나눈 것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VS VR 빼기 1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VR분의 VR, VR분의 VS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뭐랑 같다고요? 전압강화율이랑 같다고요. 그러면 엡실론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VR분의 VS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전압강화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냐면 자, 요 1이 아니라 요 VR을 여기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VS는 1 플러스 엡실론 괄호치고 V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걸 그냥 곱해준 겁니다. 우항에. 자, 그러면 여기가 두 번째 안.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1 플러스 엡실론을 여기로 나눠줘요. 양변을. 그러면은 1 플러스 엡실론분의 VS가 되고요. 이게 결국 VR과 같더라. 이게 세 번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중 전압변동률의 공식의 형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다 변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올 수 있고요. 이거 나올 수 있고요. 이거 나올 수 있고요. 이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유도를 하실 수 있으면 좀 좋겠지만 쉽게 푸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형태 정도만 좀 기억을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전압 강화율은 했고요. 이번에는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압 강화율이랑 전압 변동률이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시작하시는 공부 시작 초기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엔 괜찮아요. 학습하실 때는. 근데 나중에 가면 전압 변동률? 전압 강화율? 이게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걸 현실이에요. 괜찮아요.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안 헷갈리기 위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에 비해서 수전단 전압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전압 강화에 대한 비를 물어봤잖아요.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그쵸? 그런데 이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델타라고 표현합니다. 델타. 이제부터 델타는 전압 변동률이에요. 그런데 이 전압 변동률은 무조건
수전단 전압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수전단 전압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 델타라고 하는 것은요. Vs 마이너스, Vs가 아니죠. 다시.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VR의 제로라고 표현할 거예요. VR의 제로. 이게 뭐냐면 무부하 시의 수전단 전압입니다. 부하가 없을 때의 수전단 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R의 N.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격 수전단 전압을 말할 겁니다.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자, 빼준 걸 뭘로 나누냐면은 VRN으로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자, 되셨어요? 자, 여기다가 전압 변동 률이에요. 율 아니에요, 이번에는. 자, 여기다가 률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를 곱해준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전압 변동 률이라고요. 그러면은 전압 변동 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좀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수전단 정격 전압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전압 변동률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송전단 전압도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격 수전단 전압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의 이제 관계를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전압 변동률은 무조건 수전단 전압 측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송전단 전압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송전단 전압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뭐다? 바로 이 수전단 전압의 이제 무부하 빼기 정격분의 이제 정격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전력 손실이에요. 우리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 있을 건데요. 자, 그거를 P 로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P 로스라고. 그러면 이제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PL을. 자, PL은 단상인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삼상인 경우에도 따라서 달라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단상인 경우에는요, PL은 I의 제곱에 R이라고 놓고요. 기본 단위는 와트입니다.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삼상인 경우에는요, PL은 3I 제곱 R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상이기 때문에 3I 제곱 R이라고 해요. 자, 이거의 기본 단위는 뭐예요? 와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상일 때는 i제곱r, 삼상일 때는 3i제곱r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단상과 삼상이 서로 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된 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공통이라고 할까요? 공통적으로 PL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VR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 제곱 R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I예요. 그쵸? 보시면은 VR 전압, 역률, 전력이 있으니까 V 코사인분의 P는 전류예요. 근데 다 제곱이 들어가 있죠. 결국에 무슨 형태냐면 I 제곱 R이에요. 요 R이 요 R이에요. 근데 삼상일 경우에도 똑같이 앞에 루트 3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루트 3 VR 제곱하면은 뭐예요? 루트 3 ER 제곱하면 똑같이 그렇게 되죠. 루트 3 지워지게 되니까 결국에 요 식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단상, 삼상이 똑같은 거 하나 있었죠? 그런 것과 유사하게 삼상의 경우에도 똑같이 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단상, 삼상 상관없이 전력 손실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기세를 이어서 전력 손실 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손실 률이에요. 이거는 율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 이제 맞춤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뒤에가 이제 모음으로 끝나요. 뭐 아, 이, 오, 우 막 이렇게 끝나요. 뭐 부하율 하게 되면은 뒤에가 모음이죠. 그러면 여기 뒤에는 율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뒤에가 모음이면 먼저 맨 앞에 게. 자, 그 다음에 직전에 만약에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면 이것도 율입니다. 율. 뭐 검진율, 확진율, 그쵸? 출산율.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바로
다 률이에요. 변동률, 손실률 다 률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율과 률을 조금 미리 구분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조금 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결국에 전력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전에 전압 강화를 전압 강화 율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전력 손실률 K라고 하는 것은요, P분의 P L로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률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공식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거를 전력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죠? P제곱에서 결국에 P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VR 제곱에 코사인 세타 제곱에 PR이라고 되는 거죠. 되셨나요? PR.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곱하기 100%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교재에도 표시했듯이 역률과 이제 전압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는데,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력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마찬가지로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크게 이번엔 좀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전압 강화 율, 전력 손실 율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다 네 가지 식을 한 번씩 적어보고 그때 요 전력 P 있죠? P와 전압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저와 함께 라면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 6. 공급 전력이죠. 공급 전력 P와 전압 V와의 관계, 수전단 전압 V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자고요. 맨 처음에 뭐였어요? 전압 강화 E, 이렇게 문자로만 표현하겠습니다. E는 뭐라고요? 전압 강화라고요. 공식 기억나시나요? E는 VR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단위는 볼트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화율, 문자 뭐였죠? 전압 강화율 엡실론. 좋습니다. 엡실론. 자, 엡실론은 VR 제곱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되어 있고요. 볼트라고 놓겠습니다. 볼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뭐였어요? 델타였죠. 델타는 뭐였습니까? VR0 마이너스 VRN을 뭘로 나눠줘요? VRN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리상. 자, 4번. 전력 손실 율, 전력 손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압 변동률은 빼고요. 이거는 이제 전력이 관계가 없으니까 빼고 전력 손실을 적어볼게요. 자,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VR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여기는 P 제곱 R, 100%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기본 단위가 손실 전력 와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PL 했으니까 이번엔 전력 손실률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K가 될 거고, 전력 손실률 K. 그러면 K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VR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여기는 P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때 단위는 뭐라고요? 100%를 곱해주면은 퍼센트가 된다고요. 여기 볼트가 아니죠. 퍼센트죠, 여러분. 여기 100%를 곱했을 때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100%를 곱했을 때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률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적었냐면은 비례, 반비례 관계를 보기 위해서예요. 자,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 반비례하는 거 아까 알고 계시고, 전압 강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 전력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까지는 알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뭐라고요? 공급 전력 P와 V와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 P와 VR의 이 전력과 전압과의 비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지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일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전압 강화도 일정하고요. 저항, 리액턴스, 역류 다 고려하지 않을 때 P와 VR의 관계만 보면은요. 이게 일정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일정이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P가 증가하면 VR도 증가해야 돼요. 그쵸? 전력이 증가하면 전압도 증가해야 얘가 일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와 VR은 뭐예요?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압 강화율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방금처럼 전력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보시면 P의 제곱입니다. 제곱. P 아니에요? P의 제곱이에요. 밑에는 V의 제곱입니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P는 VR에 비례하는구나. 제곱이니까 지워지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전력 손실률 같은 경우는 뭡니까? K라고 하는 거. K라고 하는 게 아니죠. 전력 손실률에서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비례합니까? VR의 제곱이 되죠. 왜냐면 여기는 이번엔 제곱이 빠졌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공급 전력 P와 V와의 관계도 정리해봤습니다. 교재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딱 핵심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구나.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전력 손실이 일정한 경우 전압과 전력과의 비례 관계를 구해라. 또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한 경우 전력과 전압과의 비례 관계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전력 손실이 일정하면 요거 관계를 물어보는 거고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면은 요거 관계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단거리 송전솔로 개념 확인하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1번 삼상에서의 전압 강화를 구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지워보고 써볼까요? 자, 1번 전압 강화 구하는 공식은 삼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E는 루트 3의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근데 단상, 삼상 상관없이 어떻게 쓴다고요? VR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률이 일정할 때 공급 전력은 전압에 얼마에 비례하는가? 자, 전력 손실률은 K는 VR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PR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때 요것이 일정하게 되니까 나머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P와 VR의 관계만 보면은 P는 VR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상 삼선식 가공 송전선로가 있다.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은 15옴 한 가닥.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20옴이고 부하 전류는 100A, 부하 역률은 0.8로 지상이다. 이때 선로의 전압 강하는 약 몇 볼트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한 가닥의 저항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한상분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삼상 삼선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E라고 하는 것은 위의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루트 3에 곱하기 전류 얼마래요? 100A래요. 그러면 100 괄호 저항은 얼마래요? 15. 역률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0.8이라고 했어요. 플러스 10. 리액턴스가 20이죠. 20. 그러면 아까 전에 코사인 세타가 0.8이었으니까 사인 세타는 0.6이 되고요. 이 괄호 닫아주면은 요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157V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거리 송전선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전압 강화라든지 전압 강화율, 그리고 전력 손실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 좀 잘 따라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거리 송전선로 배워봤으니까 중거리 송전선로와 장거리 송전선로, 그리고 몇몇 송전 특성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